그 구독자분께서 제 채널에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는데 제 영상을 기다리는지 4주째 제 영상을 기다렸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4주가 된지 정말 몰랐어요. 진짜 한 주? 한 주 정도? 한 10일 정도 지난 줄 알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겨울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고 이번 겨울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카메라 고르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초보자분들께서 사진 생활을 시작하실 때 어떠한 렌즈를 가지고 시작하면 좋을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렌즈를 제가 추천해 드리기 전에 우리 간단히 렌즈를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즈를 일단 우리가 렌즈를 구매하기 전에 그 여러 가지 렌즈에 적혀져 있는 숫자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지금 여기 제가 캐논에 있는 여기 렌즈에 보시면은 여기 숫자가 보이시죠? 숫자들이 보이는데 여기 앞에 있는 가장 큰 숫자가 바로 렌즈의 화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풍경이나 사물을 더 넓게 찍을 수 있는 광각 촬영에 유리하고요. 여기 있는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멀리 있는 피사체를 가까이서 촬영할 수 있는 망원 촬영에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표시는 렌즈에 대한 화각에 대한 얘기도 맞지만 지금 그 렌즈 교환식 카메라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카메라 가져와서 위에 한번 보시면은 카메라에 그 동그라미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가운데로 짝대기 이렇게 쫙 가운데로 돼 있는 그림을 하나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센서 위치를 얘기하는 건데 아까 제가 알려드린 화각의 수치는 밀리미터 단위로 나타내는데 이미지 센서와 초점이 맞추는 렌즈와의 거리를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초점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넓은 화면을 찍을 수 있는 광각이고요. 그리고 이 초점 거리가 멀면 멀수록 망원 촬영에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로 넘어와서 잘 이것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이 렌즈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18-55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밀리미터 화각에 관한 얘기인데 18mm에서부터 55mm 화각을 가지고 있는 렌즈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줌렌즈라고 하죠. 저희가 이걸 줌렌즈라고 해요. 이 렌즈를 이렇게 돌리면은 렌즈의 길이가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 렌즈가 돌아갈 때마다 이 변경되는 화각을 저희가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낮은 숫자부터 높은 숫자까지 이렇게 화각 정보가 되어 있는 거는 줌렌즈라고 하고요. 이 화각에 되어 있는 정보가 숫자 하나만 나와 있으면 저희가 단렌즈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또 모든 렌즈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렌즈 앞을 보시면은 또 이렇게 조그마한 깨알 같은 글씨들이 써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각 그 회사마다 나올 수 있는 렌즈 마운트 정보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 렌즈가 가지고 있는 화각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고 그리고 조리개 수치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여기 58mm라고 이 렌즈가 가지고 있는 필터 사이즈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렌즈를 처음에 보실 때 화각에 대한 정보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렌즈 위를 한번 보셔서 어떤 마운트 렌즈인지 그리고 이 렌즈는 어떤 필터를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정보를 아실 수가 있으시기도 하고요. 줌렌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렌즈 앞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렌즈 앞을 보시면은 1:1-4-5.6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조리개 수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조리개가 최대 개방일 때 f4 값의 조리개를 갖고 있다는 거고 여기 뒤에 5.6이라는 거는 가장 최대 망원일 때 가질 수 있는 최소 조리개 값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렌즈는 최대 개방일 때 f4라는 값의 조리개를 가지고 있고 최대 망원일 때 5.6의 조리개 값이 변하는 가변 조리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우리는 가변 조리개 렌즈라고 하고 이 렌즈는 보통 비교적 저렴한 렌즈에는 거의 다 이런 가변 조리개 렌즈가 들어가 있어요. 단렌즈 같은 경우에는 화각은 고정되어 있지만 조리개 수치는 밝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렌즈를 고르실 때 첫 번째로 해야 할 거는 표준 화각을 구성하라는 거예요. 표준 화각이라는 거는 광각에서부터 망원까지 한 번에 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화각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 화각을 촬영해야 하기 때문에 줌렌즈를 쓰시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화각은 풀프레임 기준 24, 70 화각이에요. 풍경에서부터 인물, 망원 할 거 없이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크롭바디 APS-C 센서를 가진 카메라들은 센서 크기를 고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화각은 18-55
렌즈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크롭센스에서 쓸 수 있는 렌즈들은 지금 여러 회사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풀프레임 화각보다 더 렌즈 구성을 갖추기 쉬운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카메라 제조사별들로 번들 렌즈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 렌즈예요. 캐논의 18-5라는 이 캐논 번들 렌즈인데, 각 회사의 번들 렌즈들은 정말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렌즈예요. 지금 이 렌즈는 예전에는 번들 렌즈가 그냥 이 화각만 갖고 있는 번들 렌즈였어요. 근데 세대가 업그레이드가 될수록 지금은 이 렌즈 마감도 상당히 좋아졌고, 손떨림 보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미지 스테빌라이즈 효과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 다음에는 화질도 좋아지고, 다음에 STM으로 업그레이드까지 돼가지고 영상 촬영에도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렌즈가 돼버렸거든요. 하지만 이 렌즈가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거는, 물론 가격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예전에는 최대 개방일 때 조리개가 3.5였어요. 근데 지금은 조리개가 4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둡다는 거예요. 야외에서 이 렌즈 하나만 있으시면 거의 모든 촬영을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렌즈를 실내로 가져오게 되면은 감도를 많이 올려서 촬영을 하시거나, 그리고 실내에서 들어오셨는데 이거를 최대 망원에다 두고 촬영을 하시게 되면은 어두워서 사진을 찍기가 상당히 힘드실 거예요. 이 점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고정 조리개 줌렌즈를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고정 조리개 줌렌즈가 뭐냐면은, 제가 아까 이 렌즈를 설명드릴 때 최대 개방에서는 조리개가 4지만 망원으로 돌리면 돌릴수록 조리개가 5.6으로 변경이 돼요. 이게 가변 조리개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고정 조리개는 최초 고정된 조리개 수치는 어느 화각에서도 그 조리개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외에서는 물론 실내에서도 충분히 촬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풀프레임에서는 이 고정 조리개 줌렌즈는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기도 해요. 하지만 크롭바디에서는 이 고정 조리개 줌렌즈가 서드파티 회사들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렌즈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조금 한 세대, 2세대 지난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번들 렌즈 2개 정도 살 돈이면, 한 2-3개 살 돈이면은 표준 줌렌즈, 그러니까 이 정도 화각을 가지고 있는 고정 조리개 줌렌즈를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고정 조리개 줌렌즈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고정 조리개 줌렌즈가 좀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이 번들 렌즈는 상당히 가볍고 작아요. 근데 고정 조리개 줌렌즈 같은 경우에는 렌즈 크기가 조금 더 커져요. 그리고 렌즈가 조금 더 커지기 때문에 렌즈가 무거워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컴팩트하게 좀 촬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이런 렌즈를 하나 쓰셔도 상관없고, 아직 뭐 그런 게 상관없다, 그래도 밝은 렌즈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고정 조리개 줌렌즈를 하나 가지고 촬영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준 화각을 구성하라는 거는 사진을 간편하게 찍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 줌 하나로 편리하게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표준 줌 렌즈를 먼저 구비하시는 것이 좋고요. 후에 내가 어떠한 사진을 주로 많이 찍으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찍어놓은 사진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렌즈를 계속 유지를 할지, 더 좋은 렌즈를 업그레이드 할지, 아니면 내가 뭐 광각을 많이 찍으면 광각 렌즈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 줌 렌즈를 먼저 구매하시고 본인의 성향을 파악하신 다음에 다음 렌즈로 바꾸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조리개 줌 렌즈를 구매하시기 힘드신 분들께 또 하나 방법이 하나 있다면 바로 밝은 표준 단렌즈를 구매하는 거예요. 장롱 같은 데 지금 뒤져보시면은 필름 카메라 있죠. 저희가 예전부터 쓰던 필름 카메라 한두 개쯤은, 이 말 잘해야 돼. 오래된 필름카 보면은 렌즈 앞에 하나 렌즈가 달려 있잖아요. 그게 바로 50mm 표준 단렌즈예요. 50m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이 보는 이 시야와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단렌즈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 수치가 밝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사체를 부각시킬 수 있는 얕은 심도 촬영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크롭바디에서 50mm 화각은 애매하긴 하지만 야외에서 주로 촬영하신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카메라 제조사별들로 50mm 화각은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50mm 렌즈는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은 단렌즈이기도 하고 화질도 상당히 좋기 때문이에요. 줌렌즈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러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단렌즈를 하나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0mm보다 35mm 화각의 렌즈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풀프레임에서 35mm 화각은 지금 이거 저를 찍고 있는 렌즈가 35mm 화각이거든요. 이걸 제가 만약에 50mm로 바꿨으면은 제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거의 딱 맞게. 네, 이 정도가 나오겠죠. 지금 배경은 좀 무시하시고 이 정도로 나오는데 35mm 화각의 렌즈는 지금 약간 저도 나오고 어느 정도 배경까지 같이 나오는 전 이런 렌즈를 좋아해가지고 35mm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크롭바디에서도 35mm 화각은 상당히 인상적인 화각이에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다 말았는데 크롭바디는 자기 센서의 크기를 곱해야 돼요. 1:1 같은 풀프레임 사이즈의 센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35mm 곱하기 뭐 1이니까 35mm 화각이 딱 나오는데 크롭바디 같은 경우에는 니콘이 1.5예요. 니콘이 1.5를 곱해야 되고 캐논은 1.6 크롭 센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35mm 곱하기 1.6을 하면은 50mm 화각이 좀 넘죠. 56, 50, 모르겠다. 하여튼 50mm 화각이 조금 넘어도 어느 정도 풀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50mm 화각에 비슷한 화각을 만들어줄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크롭바디들 같은 경우 지금 서드파티 렌즈를 좀 보시면은 30mm 화각도 상당히 많으니까 30하고 35mm 화각을 주로 만들고 그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 수치도 1.4로 상당히 밝은 편이에요. 크롭바디에서 50mm 화각이 좀 부담이 되신다면은 35mm 화각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뭐 이게 좋다 말씀들을 많이 듣고 그거 따라서 사지 마시고 본인이 어떠한 사진을 주로 찍으시는지 한번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쪽에 관련된 렌즈를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본인이 어떠한 사진을 주로 찍으시는지 한번 파악을 하시고 렌즈를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센서에 대한 얘기도 좀 한번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또 비싼 렌즈를 여러분께 추천을 안 드리고 있기는 한데 제가 그 얘기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사진 생활을 막 시작하고 있고 뭐 어느 정도 조금 접어들었을 때 제가 아시는 분들과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막 사진에 대한 욕심 때문에 바디는 하나를 가져갔고 렌즈를 제가 3개나 가져갔어요. 그것도 무거운 렌즈만 가지고 왔었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렌즈를 막 무겁게 가져가다 보니까 풍경은 뭐 풍경대로 못 보고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또 무거우니까 힘들어 죽겠고 사진은 사진대로 못 찍고 상당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어디 친구들이나 뭐 모임에서 놀러 나가면은 카메라를 아예 안 가져가거나 렌즈 하나만 가져가요. 단렌즈 하나만 가져가요. 그리고 웬간하면 사진을 안 찍으려고 해요. 사람들하고 좋은 추억을 남겨서 사진을 찍는 것도 좋다고 좀 생각을 하지만 조금 많이 찍고 오래 찍다 보니까 오히려 항상 뷰파인더로만 세상을 보고 렌즈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좀 더 제 눈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디 특별한 정말 중요한 촬영 아니고서는 카메라를 거의 안 들고 가고 그냥 카메라 폰카 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거든요. 사진에 대한 욕심도 좋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 사진을 남기고 싶은 마음도 좋지만 그 멋진 장면과 순간을 눈으로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내용도 바로바로 준비해서 여러분께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OS R 리뷰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